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분포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인문사회적 원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 원인은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바로 기후와 지형입니다. 그리고 인문사회적 원인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자리, 그 다음 각종 시설, 그리고 교통,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럼 자연적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적 원인은 기후와 지형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후가 사람 살기에 좋으면 사람이 많이 몰려 산다. 따라서 이 동네에 사람이 많이 몰려 사는 이유는 기온이 어때서다, 기후가 어때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기후 중에서도 기후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기온과 강수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자, 기후 포인트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어떤 곳이냐? 기온이 온화한 지역, 그리고 계절풍 기후 지역이란 말은 강수량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계절풍 기후 지역, 이런 동네에서 사람이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기후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런 거죠. 기온이 낮거나 건조하다. 건조하다는 건 뭐예요? 그쵸, 강수량이 아주 적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려 살고 적게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자연적 원인 첫 번째는 기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온이 좋거나 기온이 나쁘거나, 아니면 강수량이 풍부하거나 강수량이 적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지형. 지형은 이런 거죠. 물을 구하기 쉽거나, 물을 구하기 쉽다는 건 어디 근처라는 소리일까요? 그쵸, 하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로 바꾸면 강 근처에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 평야가 넓은 곳. 평야가 넓다라는 건 뭐가 좋기 좋으냐? 농사 짓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야가 넓은 곳. 그런데 지형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은 어디냐? 그렇죠, 높은 산. 높은 산은 물도 구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평평한 땅도 없으니까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형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은 높은 산지 지역이다. 그래서 세계 인구가 저렇게 분포하는 원인 첫 번째, 자연적 원인은 기후와 지형으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요소별로 사람이 이런 곳은 사람이 살기 좋아, 이런 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워, 이런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원인으로 인문사회적 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문사회적 원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교통, 각종 시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일자리가 풍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해야만 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입이 생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자리가 많은 곳.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곳에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죠. 그럼 일자리가 적은 곳은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 교통이 편리한가 불편한가겠죠. 근처에 버스가 다니느냐, 지하철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 각종 시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사 갈 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처에 뭐가 있기를, 마트가 있기를, 시장이 있기를, 그리고 또 미용실, 노래방,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카페,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사람들이 몰려 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적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제시한 자연적 원인과 이 인문사회적 원인 중에 요런 걸 봐야 돼요. 자연적 원인은 옛날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주로 뭘 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가 됐어요? 도시화가 이미 진행됐죠.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됐죠. 아, 선생님 오늘 참 글자 너무 못 쓰시네요. 미안합니다. 자, 도시화가 진행됐고 산업화가 진행됐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많이 지을까요? 안 짓죠. 이 사람들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각종 시설이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자연적 원인은 옛날에 중요했고, 그럼 오늘날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인문사회적 원인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이후에 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 인문사회적 원인이 크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지금까지 세계 이야기, 전 세계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를 놓고 인구 분포를 살펴볼 땐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선생님이 옛날이라고 썼는데 1960년대 이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1960년대를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럼 1960년대 이전은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기 전이니까 몇 차 산업이 중심이냐? 1차 산업 중심. 다시 얘기해서 농업이 중심인 사회입니다. 자, 그럼 이런 농업이 중심인 사회에서는 당연히 어떤 곳에서 사람이 살겠어요? 그렇죠?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죠. 이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 바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곳이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럼 이 농사짓기 좋은 환경, 이곳에 인구 밀도가 어땠을까요? 인구 밀도가 높아졌겠죠. 자, 그럼 농사짓기 좋은 환경은 결국에 뭘 구하기 쉽고? 물을 구하기 쉽고, 그 다음에 평평한 땅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 결국 무슨 요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연적 요인이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자연적 요인이 중요했어요. 산업화 도시화 되기 전에는 자연적 요인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산업화 도시화 되기 전에는 자연적 요인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요인이 뭐가 있었느냐? 기후가 있었고 지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었죠. 기후는 이거죠. 바로. 지형은 바로 얘죠. 자, 우리나라는 자연적 요인이 옛날에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기후적으로 볼 때 나는 추운 게 너무 싫어. 그러면 어디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볼 때 북쪽, 남쪽. 그렇죠. 남부 지역이죠. 북쪽은 추우니까 남쪽에 살래요. 남부 지역. 그 다음 산지는 싫어요. 왜 산지가 싫어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지으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평평한 땅이 필요해요. 평평한 땅을 구할 수 있는 곳. 그럼 이건 뭐냐? 평야가 있는 곳이겠죠. 자, 그 다음 물이 필요해요. 물은 사람 사는데 반드시 필수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내가 마시기도 해야 되고. 그럼 물이 필요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쵸. 하천 근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왜 자꾸 강이란 말 안 쓰고 하천이라고 쓰느냐? 저도 이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여러분도 앞으로 하천이라고 더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교과서에서도 강보다는 하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남쪽에 많이 살았고 평평한 땅에 살고 싶어 했고 하천 근처에 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나라의 남서부 지역에 있었다. 남쪽이고 서쪽.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여기가 남, 여기가 북이라면 주로 남서부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느냐? 이쪽이죠.
쪽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주로 이쪽 지역에 많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 왜 이쪽 지역이냐? 이런 동네에는 산이 많아요. 산지가 많으면 평평한 땅도 구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서 물을 구하기 쉬울까요? 물도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1960년대 이전, 다시 얘기해서 산업화 도시화가 되기 전 그 단계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남서쪽 이쪽 지역에 많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오늘날이라 하면 1960년대 이후, 다시 얘기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를 얘기하겠죠. 이때는 어떻느냐? 이제 도시화가 됐고 산업화가 됐으니 몇 차 산업이 중심이냐?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더 이상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쵸? 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 일자리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교통은 얼마나 편리하냐? 그리고 각종 시설, 아까도 얘기했죠? 마트, 편의점, 미용실,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서비스업, 공장 많고, 도로 잘 갖춰지고, 지하철 다 있고, 버스 많고, 그 다음에 학교, 마트 이런 거 많이 있는 거 어디예요, 여러분? 도시와 촌락, 둘 중에 어디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인구는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전 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1960년대 이후부터 도시화 단계, 가속화 단계였죠. 이 가속화 단계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 4글자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촌, 향도. 이촌, 향도의 뜻이 뭐죠?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는 결국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에.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가 어디에 주로 분포하고 어떤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으냐를 알아보려면 바로 이 도시가 어디에 많이 있나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질문 던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도시들 주로 어디에 있었죠? 배웠죠, 여러분? 우리나라 도시들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주로 어디부터 산업화 도시화가 됐다? 2군데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수도권과 남동임해 지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오늘날을 얘기하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 밀도 분포 지도입니다. 이거는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다운받은 거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건 도 단위와 그 다음에 광역시 단위로 표현되어 있어요. 색깔을 보시면 돼요. 짙은 빨간색일수록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빨간색, 진한 빨간색일수록, 진한 레드일수록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눈에 딱 들어오죠. 딱 보이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이런 동네 대도시, 우리나라에서 소위 대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그 다음 경기도, 서울 이쪽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쪽. 첫 번째 수도권의 인구 밀도 매우 높죠. 그 다음 이쪽 아까 뭐였죠? 그렇죠, 남동임해 지역. 이쪽도 인구 밀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남서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던 인구가 196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하나 짓고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를 이제 아까 그 지도에서 본 시각 자료 말고 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이제는 이건 수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색깔로만 봐서는 진짜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각 도, 그러니까 광역시와 특별시 그리고 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딜까요, 여러분?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입니다. 나머지는 너무도 낮아서, 자, 인구 밀도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가 요 정도입니다. 아까 수치도 선생님이 미리 제시했었죠? 16,000이 넘습니다. 서울은 1제곱킬로미터 안에 16,000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부산조차도 인구 밀도가 4,0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려 서울의 몇 분의 1? 4분의 1이죠. 그리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라고 하는 요 정도까지만을 빼고 보면, 이거는 경기도라서 일단 빼고, 이 왼편에 있는 애들과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또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이 두 군데에 엄청난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엔 이렇게 인구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쵸? 인구가 골고루 분포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만 너무 과도하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는 국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크게 외우거나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데 아주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끝까지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발전과 그리고 사회 성적의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열심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